콘텐고 오일앤가스, 에너지나 EST 등이 최근 M&A를 가장 많이 시도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MCF도 거기에 못지않은 회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올 6월에 인디펜던스 에너지와 합병을 했는데 두 회사 모두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인수합병을 했던 회사이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7월에 발표한 코노코필립스의 와이오밍 자산 인수가 8월에 마무리되면서 인디펜던스와의 합병을 제외하고도 올해만 총 4건의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미친 듯이 인수합병을 하다 보니 MCF는 시총 $800밀리언 정도로 작은 회사임에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키, 이글퍼드, 바넷 유전을 중심으로 오클라호마, 퍼미언 등등 다양한 곳에서 시추하고 있고, 심지어 멕시코만의 해양 시추 자산도 있습니다. MCF 자산의 최고 장점은 다른 셰일 회사들보다 감소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회사가 이렇게 인수합병에 미쳐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MCF는 인사이더 비중이 높은 편인데 대주주가 억만장자 부동산 사업자로 유명한 존 고프입니다. 존 고프는 자신의 부동산 회사를 운 좋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피크에서 모건 스탠리에 $6.5빌리언에 팔았다가 서브타임 몰기지 사태로 경제가 작살나고 2년 뒤에 헐값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유명한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여전히 호텔, 스파숍 체인, 리조트 등을 소유하고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지만 사우디 치킨 게임이 한창이던 2018년부터 석유 산업이 부동산 부흥의 최고 기회였던 90년대 초반과 비슷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석유 자산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MCF와 합병했던 미드콘 역시 존 고프와 그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현재 존 고프는 석유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계속해서 M&A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생각입니다. MCF의 CEO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초점은 점진적인 자산 개발이 아닌 인수를 통해 성장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섹터 전체가 인수합병을 통해 통합되어야 하며 MCF의 목표는 석유 및 가스 자산의 통합자가 되어서 원자재 사이클이 바닥을 확인한 현 시점부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ST나 에너지와 MCF의 또 다른 닮은 점은 이 세 회사 모두 부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회사 모두 부채 레버리지가 올해 말이면 1배 밑으로 내려갈 예정이고, 심지어 셋 중에 MCF의 부채 레버리지가 가장 낮습니다. 물론 인수를 많이 하는데 부채 레버리지가 낮다는 건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는 말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너 이력이 특이한 것과 회사 크기보다 자산이 좀 산만한 것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MCF의 가장 큰 문제는 해칭이고, 두 번째는 이번 인디펜던스와의 합병을 많은 사람이 환영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합병부터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 시점에서 인디펜던스의 바렛과 이글퍼드 자산이 보태진 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지만, 시장은 합병으로 인해 회사는 커졌을지 몰라도 단기간에 주가 업사이드가 낮아진 측면도 크기 때문에 MCF의 주주들이 손해본 딜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에너지의 경우 존 고프처럼 유명한 거대 부동산 투자회사인 KKR이 2020년 8월에 본인이 소유 중인 로열티 지분과 미드스트림 자산을 포함해서 모든 석유 자산을 따로 모아서 만든 회사로 퍼미언, 이글퍼드, 로키 지역, 바렛 유전지대 등을 다 끌어모아서 만든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석유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마인드로 급조된 회사라 이 두 회사의 합병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지분을 가진 존 고프가 이사회 의장이 되고 KKR의 에너지 자산 총괄하던 분이 회사를 이끌 예정인데, 두 부동산 회사가 만나서 사업의 본질인 석유 생산은 뒤로 하고 무리한 인수나 이권 개입을 하다가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석유 한 우물만 파던 경영자들보다 거래성사 달인이자 운영 개선 능력이 탁월한 두 부동산 회사가 만나서 대성공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칭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생산량의 약 80%가 해칭되어 있고 내년에도 최대 75%가 해칭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2024년 1분기까지 해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칭을 고려하더라도 가진 자산과 재무 상황을 보면 현재 가격은 저평가로 보이고, 흡사, 유출 사고가 터지기 전에 AMPY나 해칭이 안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REI와 닮았습니다. AMPY보다는 훨씬 큰 회사이지만 자산이 너무 산만하게 퍼져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뜬금없이 해양 시추가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AMPY야 캘리포니아 해상 유출 사고로 현재 마탱이가 갔지만 REI가 최근 나쁜 해칭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한 것을 보건대 어차피 해칭도 단기적인 악재라는 측면에서 MCF도 날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수합병이 정리되면 배당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